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하이프 장비인 최근에 나온 텐세라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세라 장비는 세계 최초 두 줄 2세대 하이프 장비이고요. 어, 요즘에 이제 추세는 그 300샷이나 400샷보다는 뭐 600샷, 800샷 하는 쪽이 약하게 그 샷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텐세라의 원리는 다른 하이프 장비와 마찬가지이고요. 울세라나 쉐링크나 더블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열 응고점을 진피 쪽 또는 지방 쪽 또는 스마스 쪽에 주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가 재생되는 효과를 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안면부의 피부 두께는 보통 여성분들이 진피가 한 1.2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얇죠. 물론 뭐 등이나 이런 데는 4mm 정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진피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얇고요. 표피는 0.1m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근육을 쓰다는 그 스마스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피층이나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온도를 올려주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화상을 입혔더니 재생이 더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과의 많은 치료가 화상을 입힌다 또는 뭐 손상을 준다. 손상을 주니까 재생이 더 되더라. 그 줄기세포가 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도마뱀 같은 경우는 꼬리를 자르면 꼬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줄기세포 기능이 뛰어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손상을 주었을 때 재생이 더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피부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이제 3mm와 4.5mm 팁이 있고요. 카트리지별 시술 부위가 있습니다. 피부에 이제 온도 변화를 주면 보통 이제 60도 정도에서 80도 정도. 그럼 이제 응고가 되면서 그 오징어가 쪼그라들듯이 그 피부 조직도 좀 쪼그라들죠. 그래서 시술을 한 다음에 이제 리프팅이 즉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요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쪼그라들었을 때 그 후에 한두 달에 걸쳐서 이제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이 늘고, 탄력성과 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피부가 젊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리프팅이 된 거가 확연히 보일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CO2 레이저의 경우는 이제 겉에부터 그 100도 정도 온도를 올려서 기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이프 장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벌크하게 넓은 면적의 그 온도를 높여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유발시키는 장비라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이제 좌측이 그 하이프 장비고요. 가운데가 고주파 장비, 써마지에 해당합니다. 하이프 장비는 도트 형식으로 이렇게 포커싱해서 열을 올려주고요. 써마지 장비는 좀 더 넓은 면적. 써마지는 이제 팁 크기가 2 곱하기 2cm 정도 되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면적의 온도를 상부층 위주로 그 온도를 올려주어서 재생 효과를 보는 장비입니다. 텐세라가 좀 독특한 점은 기존의 장비들은 대부분 다 한 줄인데 요거에 이제 동시에 두 줄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로 그 트랜스듀서가 이 초음파가 발진되는 부위를 트랜스듀서라고 하거든요. 트랜스듀서가 이동을 하면서 쏩니다. 근데 요게 멈추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기술이 적용됐고요. 여기 부위가 좀 볼록 들어갔죠. 여기가 이게 넓으면은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시술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팽창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볼록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볼 쪽은 살을 누르게 되면 포커싱이 원하는 부위에 되지 않고 피부 바깥쪽에 될 수가 있죠. 그럼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세라의 경우에는 팁 표면이 팽창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또 적용했습니다. 일반 하이프 장비에서 부작용 사례인데요. 사진 1과 같은 거가 이제 팁이 멈췄는데
장비는 계속 쏘는 거죠. 그리고 시술자는 잘 모르고 또도도도도도 해서 쏘는 거를 한 자리에 17번 쏘고 또 이동해서 또 17번 쏘고 또 이동해서 17번 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화상을 좀 심하게 입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팁 표면이 팽창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잘 눌리죠. 이제 눌리게 되니까 포커싱이 그 상층 부에 되죠. 표피층 정도의 포커싱이 돼서 수포가 생기고 좀 더 심하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팽창이 덜 되게 하는 기술을 또 텐세라는 적용했다는 거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대개 이제 고객이 여러 명인 경우 팁을 많이 쏘고 그 다음에 팁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모르고 또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술하는 의사도 이제 자기가 팁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잘 밀착을 안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볼로 계셔서 대부분 다 이쪽 부위에 생기거든요. 이마나 이런 눈가나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딱딱한 부위는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뒤쪽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근육이 딱딱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팁을 놓으면 팁이 평평해지죠. 근데 이제 이쪽 부위는 잘 들어가죠. 이제 살을 밀고 그러면 포커싱이 바깥쪽에 되고 그러면 이제 수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예방한 기술을 적용한 것이 텐세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술 금지 영역은 대부분 다 요 마리오넷 라인인데요. 요 부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요 부위는 이제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이제 신경이 나오는 부위, 요 부위도 이제 시술을 하지 않는데 보통 뭐 여기는 다 시술을 많이 하지 않는 부위이고 그래서 요 부위 그 하악신경 쪽은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거가, 리쥬란이나 필러나 엘란세나 등 이러한 이제 시술을 한 다음에 이런 하이프 시술, 텐세라 시술을 받아도 되느냐. 가급적이면 텐세라 시술은 피부 온도를 60에서 80도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를 올리는 시술을 먼저 한 다음에, 피부에 주입하는 것을 주사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한 물질이 온도가 60에서 80도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변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은 뭐 괜찮을 거로 보지만 아직은 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하이프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이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시술 시 주의사항은 그 초음파 겔을 적당히 바르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바르면 초음파 겔 두께만 1mm 내지 2mm 또는 3mm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포커싱 되는 것은 3mm에서 4.5mm인데 너무 그 피부 바깥쪽에 포커싱이 돼서 수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할 때 직각을 유지해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이프 장비 시술은 요즘 상당히 많이 하고 써마지나 하이프 장비 시술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피부에 온도를 올려줘서 콜라겐 양을 이제 늘리는 시술이고요. 시술하고 나서 좀 드라마틱하게 그 리프팅이 된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크게 표시가 안 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적절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콜라겐 양이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시술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